저번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 그 순서 삽입 관련된 그 이제 순서 맞추는 거 문법적인 거 몇 가지 얘기했었잖아. 그 다음에 연결사로는 첨가 부연, moreover, 게다가 저거 얘기했었단 말이야. 뭐 일단 뭐 이건 연결사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 이게 이제 뭐 과일 주고 사과, 게다가 딸기 그거 해당되는 거잖아. 사회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래. 그리고 no natural force, 자연적인 힘이 없어. 사람들을 bring together, 함께 데려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자연스러운 힘도 없고 사회라는 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것은 뭐로서? 사회로서 as a society 뭐가 아니다. mutual affection, 이 상호 애정이 아니래. 뭐에 따라? 이 사람, 호흡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인용을 해줬네. 하여간 저 내용 자체는 사회라고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저거 앞에 나오는 거는 비슷한 계통이어야 되니까 뭐 사회가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그냥 역시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앞에 뭐가 나올지는. 이거 바로 가보지 뭐. 처음부터 이 사람 얘기긴 하네. 인간은 존재가 아니야. 빙은 명사로는 항상 둘 중에 하나야. 존재나 어떤 상태, 동명사인 경우, 그지? 존재겠지, 명사로는. 어떤 존재가 아니냐면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인스파이러 뭐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능, 자기의 존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생존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니까 원래가 그냥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소재는 좀 약간 싫은 소재네? 뭐 철학 뭐 이런 거 아니야? 하여간 뭐 그래서 유일한 장소, 어떤 도덕성하고 도덕적 자유가 적용을 찾는 걸 시작을 할, 하여간 뭐 저런 도덕이 시작을 하는 거지. 그 유일한 장소는 장소에서 시작을 한다. 그 장소는 어디냐면 사번 파워.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즉 다시 말하면 있잖아. 아, 국가, 스테이트는 국가나 뭐 주 이거니까 해서 국가가 되겠지. 저렇게 주권이 있는 힘, 이 말을 몰라도 파워인데 국가 같은 힘 있는 이런 조직이 나타나는 장소.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이제 도덕적 존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나타나려고 하는 장소 자체는 어떤 이제 국가와 같은 힘이 있는 상태에서만 도덕이라는 게 존재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일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왜냐면은 핵심을 자꾸 정리를 해서 가야지 그냥 막 무턱대고 읽는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여기도 뭐 연결사가 계속 들어가기는 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럼 적어도 이제 인과관계 같은 경우에는 순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바뀌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원인 결과는 막 따지기가 생각만큼 쉽진 않아서 그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뭐 잘 연결이 흐름상 바뀌지만 않으면 일단 괜찮다고 넘어가는 게 맞지? 하여간 저 사람이 이 자연의 상태를 묘사를 한다. 뭐로써. 그러니까 이런 걸 수거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목적어니까 얘를 이거로서 묘사하는 거잖아. circumstance, 상황으로서 묘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이런 게 쭉 열거가 되면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뭔가 좋지는 않은 느낌인 거네. 이건 뭐 고독하고 뭔가 빈약하고 뭔가 고약하고 잔인하고 뭐 단면 짧고 뭐 이런 거 다 몰라도 문제 푸는 상황이라면 풀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해석을 해서 단어 다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게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겠다. 여기가 자연의 이제 상태에서는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자연 상태에서는 뭔가 인간은
뭔가 이제 부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지 않냐? 그지? 부정적인 거지. 그 뭐 혼자 있을 때는 왜 그러면 본능에 충실할 거니까 뭐 도덕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는 거지. 그렇지 않냐? 원신이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냐고? 내가 당장 배고프니까 내 친하게 지낸 애가 그지? 난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럼 걔를 팍 죽이고 걔가 갖고 있는 고기를 뺏어 먹고 뭐 이럴 수 있잖아. 거의 동물과 같은 삶이 원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의미가 있지. it means. 이게 it은 이런 경우 이제 100% 앞에 있는 문장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건 요거를 의미한다는 게 마치 얘가 그 in other words 같은 역할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거는 뭘 의미하냐.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같은 내용에 되잖아. 이거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살 때 일반적인 힘 없이 그들을 통제할 뭐 이런 건 그냥 수식어니까 무시하면 돼. 그러니까 국가 권력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살 때는 당연히 예상되기를 그러니까 뭔가 동물 같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겠지. 걔네들은 정말로 state of war, 전쟁 상태다. 괜찮은 거지? 서로 뭐 치고받고. 여기까지 그냥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결국 이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항상 전쟁 상태가 된다는 게 이걸로도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뭐 이렇게 왔던 거를 부정적이라고 했으니까 비슷하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연 상태는 또 힘이 없는 상태, 통제력이 없는 상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갸우뚱할 수도 있는 게 하나 나오는 거지. 인어도에서 또 나왔네. 같은 말 또 해야 되는 거지. 같은 게 한 번 더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호흡이라는 사람은 인정을 한 인간이 사회적, 정치적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해. 자연 상태에서 여기까지 뭐 일단 뭐 인용이 나왔지만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게 처음부터 계속 호흡이 나왔으니까 뭐 중간에 갑자기 딱 나오면 여기도 호흡이고 여기도 호흡이니까 여기서 뭔가 흐름이 바뀌었다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호흡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건 큰 의미는 없겠네. 하여간 저 사람이 믿어요. Without the power, 그 힘없이,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연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은 역시 부정적이겠지? anti-social,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rational, 합리적이다. 걔네들의 이기심에 기반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rational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지 이기심에 기반한 합리적이라는 거니까 결국은 이기적이란 얘기지 뭐, 그지? selfish는 항상 이게 이제 이기적인이고 명사니까. 그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잘 이어지는 느낌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계속 자연 상태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지만 또 뭐 뭔가 이제 그 통제하는 력이 없는 상태고 이 경우에는 반사회적이다 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계속 비슷한 게 이어지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야 답이 5번이야?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좀 단서가 되네. 이 세 개를 같은 거를 연달아 줬기 때문에 2, 3, 4번. 그 다음에 또 사실 이제 문제 자체는 이거긴 하지. 이거 하면 딱 떠올라야 되잖아. 뭐 떠오름? 레덜. 우리 여러 번 얘기했잖아. 앞에 왜 부정의 표현, 그러니까 뭐 꼭 not이나 never이 아니더라도 뭐 hardly 뭐 이런 것도 다 부정어죠. 이런 부정어가 없어도 뭐 이렇게 뭐 unlikely에서 뭐 on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다 부정이란 말이야. 이거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저게 아니라 대신에 뭐다? instead. 오히려 뭐다? 지금은 너무 이게 지금 전형적이라 피하고 싶을 정도지만 하여간 이게 순서에서는 유의미하게 많이 써먹는 거라 눈에 확 띄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레돌이 나왔어? 그럼 앞에 부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부정이 있긴 하네? 그지?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그럼 뭐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동물적인 존재야.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긴 하겠네. 볼게. 오히려 그건 mutual fear, 공통의 두려움이다.
뮤추얼은 상호 간의 공동의 두려움이래. 뭐에? 그 인간의 현재와 미래. 그 다음에 그들을 어셈블 함께 묶어주는 인데, 요거는 또 이게 좀 이제 역시 해석적인 건데, 여기 이제 보는 순간, 아, 이거 강조구문 아니야? 이디스하고 명사가 나오고, 그때 이렇게 동사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구조잖아. 강조구문이래, 강조구문.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현재 미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뭔가 공동의 두려움이래. 함께 갖고 있는 두려움. 뭐 하는 게 그들을 묶어주는 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뭔가 단합은 좀 그렇지? 결속이라고 하죠. 보통은 결속시켜주는 게. 그러니까 결속은 결국 사회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를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공동의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거는 역시 공통의 원동력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자연 상태에서. 그럼 여기 핵심은 이제 뭐 두려움인 거네.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뭐가 아니다라고 했었냐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것도 한번 써서 한번 보자. 맞나?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사회라고 하는 결속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게 이거의 상대 개념이 사회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레덜도 있었으니까 제시문도 혹시 낯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 여기 있네. 이거 그지? 이거 아니야 이거. 저거지? 그래서 앞에 들어오는 게 결국은 핵심 위주로 따라가면 그 주절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잖아. 여기는 이제 부사절이잖아. 그럼 여기거든? 주절? 에이.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는 이 상호 간의 애정 아니고 두려움이야. 괜찮지? 요거랑 요거랑. 그지? 그래서 저 사이에 뭔가 결속을 시켜주는 거는 뭔가 상호 간의 애정이 아니고 오히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다 라고 해서 5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걸로. 서로 이런 이제 not하고 rather이 나오려면 저게 아니라 요거다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좁게 생각해 보면 그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데서 not의 벗비 있잖아. A가 아니라 B다. 지금 이 패턴은 이거랑 같은 거라고 봐야 돼. 그러면 적어도 얘랑 서로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대꾸를 이뤄야 된단 말이야. 딱 대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지. 그치? 인간은 저게 아니다랑 결속시켜주는 건 저게 아니라 이거다라니까 이게 훨씬 더 의미적으로 잘 맞잖아.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걸로.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2학년 거야.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정도 수준이 되는 거. 이해되니? 이거? 나래의 법비처럼 생각하면 되긴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호 간에 이런 애정이 사람들을 사회를 구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통의 두려움이라는 게 사회를 구성하게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일단 여기 이제 2, 3, 4는 아까 우리가 정리하는 것처럼 계속 같은 말 두 번 하기니까 그지? 자연 상태에서는 뭔가 인간은 항상 안 좋은 반사회적이고 부정적이고 뭐 난 전쟁 상태 있고 잘 연결이 됐었단 말이지.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다고. 일단 이런 경우는 볼 필요가 없지. 그냥 바로 여기 들어가서 뭔가 단절된 걸 찾으면 되는 거지. 여기 뭐 연결사 없으면 단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두뇌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우리가 배울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뭔가를 make sense of 이해할 때마다 그리고 이해하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막 흘리기보다는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게 두뇌가 뭔가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뭔가 배우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자체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잘 맞잖아. 그러니까 일부 뭐 심리학자가 characterize, 특징을 지었어. 모든 유아의 언어학습을 뭐로써 특징을 만들었냐면 문제 해결이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것도 문제 해결이다. 배우는 것도 문제 해결을 했으니까. 그래서 extending children, 아이에게까지 계속 확장을, 연장을 하면서 such as 하면 이것과 같은 이거, 예시지? such as 이렇게 이것과 같은 이거지. 이런 learn by experiment, 실험에 의해서 배우는 것 같은 과학적인 절차로까지 그러니까 아이의 저런 언어학습을 확장을 시켰다.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애가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도 뭔가 문제 해결이다. 핵심 뭐 그거긴 한 거잖아. 주제를 여기니까. 뭐 일단 좋아.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거 나왔잖아. 인스테드. 그렇지. 콤마가 있어도 없어도 그러면은 앞에 부정이 있었어야 되거든. 일단 부정이 없었어. 여기는. 갸우뚱 하나가 있고. 다음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뭘 하지 않고 대신에 뭘 한다. 정정해 준 역할이란 말이야. 걔네들은 단어를 사용한다. 또는 대화에서 규칙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걸 아이들한테 내버려 둔다. figure out, 알아내도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럼 얘는 대의는 적어도 아이는 아니네. 그지? 목적어의 나이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대의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직전에 뭐가 있냐면은 이 심리학자, 학자들이잖아, 과학자들. 과학자들이 아이들의 언어학습을 문제 해결하고 정의를 내려주고 대신에 걔네들은 단어를 그냥 제공을 해주고 애들이 알아서 하게 냅둔다는 거잖아. 갑자기. 그래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게 있네, 부정어가. 그지? 그러니까 성인들은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레럴러는 이제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인데, 뭐, 수식어니까 무시해도 되긴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새로운 단어 뜻을 안 알려줘. 대신에 그냥 대화에서 막 쓰는 거지. 아, 그러면 요거, 데이가 가리키는 건 요거, grown up, 요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갑자기 애들한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냅두고 단어를 사용한다. 되게 맥락적으로 끊기잖아.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리고 이제 부정도 없었어. 이거 앞에 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적어도 이렇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여기까지는 그 인용이긴 하겠지만 하나의 흐름이 끝나고 새로운 얘기로 그래서 이제 아이의 언어학습이라는 개념을 성인들이 알려줄 때 뭐 설명 엄청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에서 써서 이 상황에 맞춰서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요걸 단서를 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요거는 저 부정 그걸 활용하면 되겠다. 그냥 일단 같이 볼게. 우리 못 푼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시문은 패스? 연결사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긴 할 거야. 노멀리라는 게 정상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의 앞이나 뒤에 어딘가에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일단 생각해 볼 만한 거지.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지는 않은데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보통 뭐 아이디얼리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상적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 해서 여기 나오는 거는 이상이야. 실제 실현 불가능한 거. 일상적으로는 이런데 뭐 in reality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이렇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 많이 있지. 왜냐면 이상을 얘기한 다음에 실제 현실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연결사가 벗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없이 그냥 바로 나오기도 하는데 얘도 뭐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 일단 볼게. 전통적인 은행의 이제 매니저, 뭐 관리자, 은행가라고 생각하면 돼. 50년대 이 은행 관리자는 보통은 존경받는 존재인 거예요. 필라가 밑에 이제 기둥이라고 있지만 이거 몰라도 뭐 존경받는구나 하면 되지, 그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뭐 주의 깊고 신중하고 이런 거는 사실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 문제 푸는 상황이라면 그냥 띵겨도 되지 않겠어? 존경받는 거고 뭔가 잘하는 애겠지. 일찍 잠도 자고 술도 안 먹고 머릿하는 거야. 되게 좋은 사람이야. 은행가가. 그런데 흐름이 바뀌었어. 그럼 얘는 존경에서 마이너스 됐으니까 이제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바뀌어야 되겠지? 70년대에 새로운 종류의 은행가가 나타났어.
봐, 벌써 이 세 개 중에서 이거 에러건트 하나만 보더라도 안 좋은 거지. 오만한 애가 나온 거지. 현대 이제 은행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안 좋지 않다. 부정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은행가들은 큰 위험을 떠맡아 감수하는 걸 좋아라 한다고. 그러니까 대인은 사실 여기서 큰 의미가 없는 게 계속 은행가겠지? 여기 뭐 다른 사람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저번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롱텀, 숏텀 얘기를 했었잖아. 긴 용어, 짧은 용어 계속 짧아지잖아. 여기도 뭐 그런 걸 제대로 지키는 거고. 선생님 이거는 단순대 복수 아닌가요? 문맥으로 이런 건 정도는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어. 수가 반드시 안 맞을 수도 있어. 그지? 하여간 걔네들은 빨리 부유해지고 싶었어. 그리고 blow their money on fast car, expensive champagne. 뭔지 몰라도 일단 빨리 돈 벌고 싶구나인데 직역을 하자. 돈을 blow는 뭐야? 날리는 거잖아. 어디에 돈을 날리냐면 빠른 차, 비싼 샴페인에 돈을 막 날려. 낭비하다인데 뭐 그렇게 꼭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뭐 돈을 막 쓴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부정적인 개념은 계속 잘 이어지고 있지. 연결사 없이. 그 다음에 또 계속 얘네 부정적인 은행가가 되겠지. 걔네 돈을 만들어, 즉 돈 벌어. 뭘 통해서? 소위 speculation, 밑에 있지. 투기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speculation 아까 단어 시험 볼 때 추측하다도 있지만 투기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독해에서는 이게 이제 투기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일단 외울 때는 저는 추측하다로 외우는 게 맞기는 해. 그럼 이게 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말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계속 좋은 것 같아. 뭔가 안 좋은 일을 계속 하는 거고 돈도 그렇게 버는 거고. 벗이 나왔네. 그러면 또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벗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소재 연결이라는 개념에서 그 습관적으로 이런 거 읽을 때 한 번씩 여기서 끊어줘. 아, 여기서 뭔가 흐름 바뀌었구나.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나 반대되는 느낌으로. 자, 하여간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 그들은 이거 사람들이지? 은행가가 아니다. 이거 사람들이 뭔가를 사. 심지어 멀 때조차도 걔네들이 그 뭔가를 사용하는데 관심이 없을 때조차도. 그리고 왜 이게 even when 하면은 이게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해서 그 양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 의미가 똑같진 않은데 뭐 올도 같은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이게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when이 항상 순접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뭐뭐 할 때조차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실사용에 관심이 없는데도 물건을 산다라는 투기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은 지금 얘랑 반대돼야 되는데 앞에 부분은 뭐냐면 투기를 가지고 돈을 벌다요. 그지? 근데 벗이 나왔어. 근데 여기는 투기를 할 때는 그 실제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구매를 한다. 그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투기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역접이 맞으려면 지금 얘랑 뭔가 반대되는 개념 이해될 거 아니냐? 이게 되나? 똑같은 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래서 갸우뚱 일단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그들은 계속 이 사람이 투기하는 사람들 뭐 은행가긴 하겠지 결국은. 한 덩어리를 산대. 밀 한 덩어리를 사요. 단지 뭐 때문에 걔네가 생각하기 때문에 밀 가격이 올라갈 거다. 언제? 가뭄이 예상이 될 때 밀 재배하는 지역에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 그지? 왜냐면은 투기하는 이유가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갈 거 예상해 산다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 걔네 추측이 맞다면 걔네 나중에 이제 돈 번다는 거잖아. 잘 팔아가지고. 흐름상 끊기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소재가 바뀌는 부분에 집어넣어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거든? 여기는 없었으니까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 일단 읽어볼게. 정상적으로 사람들은 물건을 사. 왜냐면 걔네들이 그걸 쓰고 싶으니까. 이거네. 사용하고 싶어서 사는 거랑 이거는 사용에 관심이 없는 거랑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 아니야. 그지?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투기할 때는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3번인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이 지문 자체는 쉬워가지고 뭐 학교 시험에서는 뭐 이게 이제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 시험에서 예상하기로는 또 이걸 활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개념만 한번 배경 지식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 이게 그 개념, 이 투기라는 개념은 이런 건데 우리가 그 선물 거래라는 개념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선물로 줄게 선물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future trading이라서 미리 살 거를 약속을 정하는 건데 이 느낌인 거야. 내가 그 배추 중개상이야. 그래서 그 농부하고 나는 내 역할은 소비자하고 사이에서 얘한테 배추를 사서 소비자한테 파는 역할을 한다고 칠게. 그러면 보통 이제 실제로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추 수확하는 뭐 10월달, 11월달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농부한테는 이제 그 해에 뭐 배추는 뭐 여름에 씨 뿌리나 봄이라고 하자가 뭐 한 3월달 정도에 얘가 농부한테 미리 돈을 줘. 내가 너 밭이 지금 크게 2개가 있잖니. 요 2개 밭에서 나오는 배추를 1,000원에 살게라고 미리 이제 그 합의된 가격으로 돈을 지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실제 소비자한테 팔 때는 뭔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해 배추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배추값 폭등, 금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뭐해서 팔았더니 2,000원의 가치를 갖게 되면 요 사이에서 얘가 이제 싸게 사가지고 미리 약속한 거다. 이건 돈 주고 배추를 안 받은 거, 배추 받는 거는 소비자한테 팔기 직전에 뭐 10월달 이 정도에 받는 거야. 미리 그 약속하는 거래를 선물 거래라고 해. 개념은 이해되지? 이때 되면 이제 떼돈을 버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 농부 입장에서는 뭐 손해 아니냐. 내가 그대로 애한테 안 팔고 이때 직접 팔면 2,000원 버는 건데 농부 입장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만약에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 배추가 너무 다들 막 농사가 잘 돼가지고 500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해도 있단 말이야? 들쭉날쭉 하잖아. 그럼 이제 농부 입장에서는 1,000원에 팔면 잘 계산할 거 아니야. 원가 빼고 인건비 해가지고 1,000원 정도면은 괜찮아 하는 건데 대신 얘는 500원으로 떨어질 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는 거지, 농부는. 요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약간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투기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미리 돈을 주고 미리 이제 매점 매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다 잘 거니까 이때 팔 때 실제로는 훨씬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데 뭐 이렇게 가뭄이 예상돼 하면은 미리 이제 얘한테 야 여기서 이제 미리 이 사람한테 가뭄이 예상돼 이런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해도 뭐 하여간 상황은 미래 변수는 어떻게 될 건지 모르니까 너는 뭐 이렇게 안전한 가격 이익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 나는 뭐 떼돈 버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게 그냥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요 투기라는 개념이 이거라는 말이지. 얘도 뭐 일단 연결사가 없으니까 일단 이걸 먼저 들어가 볼게. 종이의 mechanical property 기계적인 특성인데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문맥상 더 좋긴 하겠다고. 걔네들은 종이 자기 자신의 특성한테 준대. 종이들 자신한테 어떤 특성을 빌려주는 거냐면 뭐 접고 굽히고 하는. 그래서 뭐 저기 이제 의역을 하면 이걸 마치 수거처럼 이게 뭐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지각해서 이해하면 되잖아. 종이의 물리적 특성은 종이 자신한테 이게 접고 굽히는 그런 특성들을 제공한다. 빌려준다는 게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종이는 폴드 접고 밴드 굽히고 뭐 이런 거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셀룰로스 파이버 그 섬유질이지 섬유질 셀룰로스 섬유질 여기가 조금 더 해석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요렇게 묶어줘야지. 왜냐면 동사가 can be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be made of잖아. 그 종이가 만들어지는 이 섬유질은 partially 부분적으로 snap 꺾일 수 있어. 어디에서? snap 딱 하고 부러지는 거야. 맥시멈 밴드의 구역에서. 그러니까 최대치로 접히는 부분에서 꺾일 수가 있다. 섬유질이 종이가 만들어진 원재료인. 그래서 허락을 해. 영구적인 주름이 형성되도록 올라오 목적어 투부정사 얘가 이거 하도록 허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최대한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주름 잡는다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와일. 요거는 이제 뭐 대조가 좋겠지. 아니면 뭐 뭐만은 동안에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여기서 이제 문맥상 대조긴 한데 충분한 섬유질은 그렇지? 여기서는 섬유질이 꺾였는데 충분한 섬유질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다잖아. 항상 remain 같은 거 다음에 형용사 ed 나오면은 비동사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였지. 그 종이라는 재료가 크랙, 금가거나 떨어지거나 찢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도록. 그럼 이것도 해석적으로는 이게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 앞에 포명사는 뭐예요? 의미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주어처럼 동사처럼 하고 부정이 있으니까 얘가 이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손상이 되지 않는다 된 거야. 그러니까 대조가 맞는 거지. 그러면 봐봐 이게 뭐 그 종이에 섬유질이라고 볼게. 얘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은 뭔가 잘 끊어져 가지고 그 주름이라는 게 형성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면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섬유질이 완전히 다 끊어지는 건 아니고 손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종이라는 재료 자체가 찢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종이 자체가 잘 붙어있게 유지는 되게 된다라는 뭐 그런 개념이 알 수 없는 게 하나 나왔다 칠게. 하여간 종이의 속성인 거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종이의 물리적 특성이긴 한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왜 종이 안에 섬유질이 있는데 이렇게 딱 접으면은 섬유질의 일부는 끊어져가지고 딱 접혀서 주름이 생기기도 하는데 또 일부가 남아있으니까 안 떨어지고 딱 종이가 붙어있다. 지금 그 상태야. 그 다음에 indeed 나왔어.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말 두 번 하기잖아? 이쪽에서 항상 강조는 같은 말 두 번 하기니까. 정말로 in this state, 이 상태에서는 그게 종이가 되겠지 계속? 매우 많이 pretty much, 그리고 수식어는 뭐 무시해야 되겠지? 유지한대, 그 능력을. 뭐 하는 능력? being pulled apart, 찢어지는데 저항하는 능력. 그지? pull apart는 이제 당겨지는 거고, apart는 분리돼서 당기는 거니까 찢는 거에 저항하는 능력이 있는 게 붙어있는 상태니까 찢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또 그것은 또한 종이는 쉽게 찢어질 수는 있어. 정확하게. 뭘 따라서? crease, 그 주름을 따라서. 만약 약한 지점, 그러니까 작고 초기에 찢어짐이라는 게 오픈업, 열리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한 거지. 이게 지금 indeed라고 하는 거에서 앞에 나온 거 순서만 바꿔서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while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거긴 하겠지.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뭐였냐면은 종이가 앞에는 그게 찢어지는데 버티는 능력이니까 뭔가 이제 그 똑같이 생각하면 이제 찢어지지 않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다면 완전 찢을 수 없는 거냐. 근데 처음에 뭐 끝부분 조금만 찢으면 그 약한 걸 따라 쫙 잘 찢기긴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 주름이라고 하는 거를 따라서 또 쉽게 찢는 것도 가능하긴 한 거고 그 위에서 주름 형성하는 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고 또 안 찢어진다는 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잖아. 두 가지 둘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큰 단서가 될 텐데 this 지시사 문법 같은 걸 좀 활용을 한 거지. 이런 거는 이러한 이제 winning combination win은 말 그대로 뭐 우승하는 조합인 거니까 되게 저런 우수한 조합이 우수한 조합. 하여간 조합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 조합이라는 말 자체는 합치는 거니까 적어도 앞에서 뭔가 두 가지를 합쳤다라는 건데 지금 두 가지 특성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잖아. 괜찮지? 이런 종이의 mechanical property 물리적 속성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을 한다. 종이가 형태를 띠도록 어떠한 물체로의 형태라도 띠는 걸 가능하게 한대. 크리스팅하고 폴딩, 즉 주름하고 접는 걸 통해서 이렇게 뭐 종이접기 생각하면 돼. 종이접기가 가능한 게 이 두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나온 두 가지를 합친 게 이런 이제 우수한 물리적인 조합.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종이접기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여기 또 나오기도 해. 이게 이제 종이접기 예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몰라다가 뭐 접어가지고 뭐 이렇게 모양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구나. 뭐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건 잘 뭐 괜찮잖아. 여기서 여기는 요거 가지고 두 가지 개념, 두 가지 개념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두 가지가 좋다라고 하는 걸로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가서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3번 뒤에 나오는 거는 이게 좋은 얘기잖아. 물리적 특성이 종이접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좋은 얘기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종이가 아닌 애가 나와요. 플라스틱 시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소재가 바뀌었네? 라고 일단 생각해서 끊어볼 수는 있어.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얇은 그 종이 같은 이렇게 뭐 평평한 하여간 그냥 시팅이야. 시트지 같은. 그지? 걔는 주름을 잡지 않는 경향에서 얘는 주름이 없어. 상대 개념인데?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뭐 역접이나 대조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얘는 주름이 있고 주름이 없는 거잖아. 갑자기 들어온다고? 물론 역접이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읽어봐.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으면 그게 되게 부드럽지 않으면 플라스틱을 이렇게 접으려면 딱 부러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미지 케이스는 또 이게 전치사, 관계대명사 전면구라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례에서는 여기서 위치는 이제 앞에 전체 다 얘기하는 거지. 그런 사례에서 그 플라스틱 시팅은 lack the rigidity. 저기서 위치 케이스는 요거 얘기하는 거구나. 요거 앞에 되게 부드러운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강성, rigid가 엄격한이지만 이제 단단함도 되니까 강성이 부족하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부드러워서 접힐 정도면 단단하진 않을 거 아니야? 좋은 포장재의 요구가 되는 강성이 부족하다 해서 마이너스 상황이 나온 거지. 그래서 긍부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여기는 크리스가 있다, 크리스가 없다니까 약간 갸우뚱하면서 넘어가 봐. 그 다음에 쏘가 나오네? 이건 이제 보통 순접해야 되고 결론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도 역시 강조 구문이야. 이리스하고 된 나오고 뒤에 이제 동사 보통 나오지, 명사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들어오면 왜 이리스하고 대 빼고 그대로 해도 문장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게 이제 강조 구문이잖아. 강조 구문도 많이 나오잖아, 되게.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게 있잖아. 이런 부사절 하나 들어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바로 주름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뻣뻣함을 유지하는 동안에 뭐 하는 게, 만드는 게 페이퍼, 종이를 뭘로 독특하게 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게. 그럼 이것도 this purpose라고 하는 게 앞에 또 언급이 됐어야 되지. 이 목적이 무슨 목적인데? 요거 포장지. 일단 뭐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게 순접은 아니니까 그래서 4번, 5번 중에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이것도 좀 흐름 바뀌었잖아? 얘랑 소재가 다른데. 그럼 선지 이제 저거 제시문을 가보면은 요 표현은 부정어요? 재료가 없다요? 베리표, 베리가 있던 뭐 어이가 없다. 어만 없으면 부정어니까 재료가 없다. 좋은. 보통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이제 또 as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좀 빠진 상태라 비교를 해주고는 있는 건데 맥락상 되게 명확하면 저렇게 빼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뭔 소리야, 갑자기 좋은 게 없다는 게. 뭔가 두 개를 비교했다는 얘기? 그게 하나 떠오르면 좋겠고, 안 떠올라도 다시 말하면 메탈 포일, 호일, 금속 호일, 걔는 주름을 유지할 수는 있어. 근데 핵심 또 이쪽에 되겠지? 그런데 이 주름의 컨트롤, 조절이라는 게 어려워. 주름을 만들 수는 있는데 왜 우리 호일 같은 거 고기 꺼 먹을 때 이렇게 했다가 뭐 찢어지잖아. 바로 잘 안 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저 소재 자체는 뭔가 포장재로는 어울리지 않다, 뭔가 좋지 않다는 얘기. 그럼 얘는 일단 마이너스고, 그 종이가 아니었어, 메탈 포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플라스틱 시팅도 종이가 아니었어, 마이너스고. 그러면 저거를 4번에다가 넣을 거냐 5번에다가 넣을 거냐 라는 걸 판단하는 거는 이거지. 이거 as good, 즉 앞에가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저기 뒤가 as 페이퍼가 빠진 거라고 봐야지. 종이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종이만큼 좋은 재료가 없다. 즉 이런 재료 이런 한계가 있고 또 이런 재료 이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종이가 최고 좋다 해서
4번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이해되니? 이렇게 5번에다가는 넣으면 이제 안 되는 게 일단 요것만 놓고 보면 사실 뭐 이거든 큰 상관 없을 텐데 요 부분 앞에 요 부분 때문에 5번에다 넣으면 안 되잖아. 둘 다 안 좋은 것만 나왔는데 그치? 그 비교할 때 종이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자, 이것도 볼게. 그러니까 보통 이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를 하는 거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니도 써. 이거 쓰는 게 도움이 된다니까? 그 생각을 표현해놓고, 다시 생각해봐. 그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되면 안 써도 되는 경지에 이를 수도 있는데, 끝까지 결국 쓰긴 써야 될 거야, 단순하게.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 바라볼 때, 우리는 그걸 한다고. 일련의 필터를 통해서. 보통 이 소재는 뭐 되게 익숙한 소재잖아?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뭔가 선입견이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고정관념이나. 그 필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요. 필터는 메커니즘이야. 근데 허락하는 일부는 플로우인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근데 다른 것들은 바깥에 놓고 스크린 아웃 차단하는 거고. 그 필터라는 건 거르는 딱 그 용도 그 자체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래 그 뭔가 우리는 일부는 들어오게, 일부는 차단하게 하는 그런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뭐 일단 소재는 뭔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through them 그것들을 통해서 필터겠지 일단. 우리는 process 처리하고 어사인 할당한데 중요도하고 의미를 무게라는 게 뭐 중요도라고 봐도 돼. 어디에다가 모든 우리 사건에 우리 삶의 모든 사건에 일단 여기 뭐 정리를 해야겠다. 일단 그 필터라고 하는 게 뭐 뭔가 일부는 허용을 하고 일부는 차단을 하는 메커니즘 있다라는 게 이제 제시문에 있었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그것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어떤 삶의 그 사건에 의미 부여를 한다. 뭐 좀 이런 느낌인데, 이게 지금 댐이면은 직전에 저기 이제 문맥상 분명히 필터여야 되는데, 얘는 수가 단수잖냐? 그치? 그래서 수가 안 맞는데? 그지? 그래서 이거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해볼게. 그 다음에 depending on 몸에 따라서지 그 필터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필터는 또한 바꿀 수 있어. 요게 이제 동사고, 이게 명사 역할하는 문장 나올 때는 요 ever를 든지라고 해석하면 되지, 무엇이든지. look at 인데 수동이니까 바라보아져지는 무엇이든지를 바꿀 수 있다. 그거를 통과하는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럼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필터의 어떤 뭐 종류 뭐 이런 거라고 하자고. 종류에 따라서 뭔가 걔가 그 필터로 그 관찰을 하는 대상을 또 변화를 시킬 수 있다, 막 바꿀 수 있다니까 뭐 이렇게 일단 해보자고.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는 뭐 어필터, 더필터 뭐 이런 건 괜찮으니까 뭐 이것도 뭐 되려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올수가 있었어 사실 알고 보면. 그럼 저게 추가해 주는 거거든. 변화해 주는 거 앞에 뭔가 또 한 가지가 필터의 역할이 하나가 더 있었어야 될 거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제시문에서 필터 역할이 뭐냐면 허용 차단이고 이건 변화니까 그래서도 가능할 수는 있겠구나요. 그 다음에 C를 갔어. but 그런데 obviously 분명히 뭐 강조는 뭐 큰 의미였고 해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리적인 apparatus 기구 도구 아니다. 물리적인 거 아니래. 우리가 put on 착용하고 take off 벗고 뭐 그럴 수 있는 물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a pair of glasses 안경과 같은. 그래서 여기서 뭐 처음에 본 것처럼 이 필터라는 게 지금 비유를 한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여기 인팩트에서 같은 말을 또 주기는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뭐 이것도 뭐 가능하려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물리적인 안경 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but 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필터는 물리적인 필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됐네. C를 잡으면 되겠네. 그럼 이거는 이제 삶의 어떤 의미 부여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그 물리적인 필터가 아니라 어떤 이제 비유적인 개념의 필터를 얘기하는 거니까 B하고 C에서 비유적인 의미의 필터만 찾으면 되는 건데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뭐 이어졌을 때 여기 이게 선글라스라고 하는 얘는 실제로 시각적 필터에 의시해서 얘는 이제 물리적인 필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는 the filter I'm mentioning 내가 여기서 언급하는 필터는 그치 비유적인 내면의 정신적인 이런 걸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치 얘는 비유적인 필터네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얘가 선도해야 되겠네 어쨌냐 이게 왜냐면 여기가 물리적인 거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물리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비유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여기도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올소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올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허용 차단하고 바꾼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선글라스, 선글 이렇게 있었잖아. 그래서 선글라스 같은 건데 이런 물리적 필터를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라고 역접이니까 괜찮고 그 다음 내가 여기서 인팩트는 이게 항상 요거 나올 때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자고 했었잖아. 이 문제에 직결해서. 물론 이제 위치가 여기는 아니고 저기 C 바로 옆이긴 해야 될 텐데. 그래서도 가치는 물리적 필터가 아니라, 그지? 뭐다? 사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어떤 비유적인 의미의 필터다. 라고 하는 거니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비유적인 필터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걸로. 됐어? 여기?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알고 보면은 얘도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알터 하는 거고 이거는 차단하고 들여보내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역할이 두 개가 있는 거야, 필터 자체가. 나도 네버들수가 나왔잖아. 그럼 뭐 둘 다 그렇긴 한데 이제 특히 강조된 보통 이쪽인데 보통 이런 식일 때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올걸? 그지? A, B 둘 다 나오는 개념이라고 보자고. 스트레스는 신체 질병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 두뇌 그 구조에도 영향을 준대. 이건 이제 강조하는 걸 무시해도 돼. 베리라는 게 명사를 강조하기도 하니까 해석 굳이 안 해도 돼. 그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능성 있게 경험하는 거를 원래 이제 드레인은 누수시키다 하거든. 배수나 그러니까 배수된 두뇌라는 게 그 진이 다 빠져버린 거야. 그 지친 두뇌.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가 두 가지를 하는 거지. 하나는 질병도 있지만 두 번째는 두뇌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뭐 지친 두뇌는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핵심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온 상태야. 그 다음에 Why does this matter? 이게 왜 중요할까? 뭐 이것만 봤을 때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지? 뭐 중요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된다 그런 게 나오겠지. 이것이 왜 중요? 뭐 이런 상태. 이게 이제 의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신에 그게 모든 이런 것들을 한대. These things. 앞에 이제 열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야. 그것의 임무 중에 일부로서 어떤 일이냐면 조절하는 거야. 너의 이거는 이제 밑에 원래 심퍼테릭은 동정하는 또는 이제 공감하는 두 가지 의미로 일단 외우는 게 맞는데 여기서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이런 얘기로 나왔어. 용어니까 뭐 그렇구나 하면 돼. 그 뜻 자체는. 그러니까 뭐 신경체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임무를 하는데 그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한대. 그럼 스트레스가 이런 걸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조절하는 일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 these things를 뭐 이 두 가지라고 하더라도 뭐 스트레스가 이걸 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아니겠지. 스트레스가 무슨 뭐 신경계를 조절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신경계 뭐 조절해서 이것들 뭐 수행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안 된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용 많은 연구 됐어. 그래서 밝혀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건강한 사람의 두뇌에서 걔네들이 스트레스 가득한 뭔가를 겪을 때 곧으로 겪다 뭔가를 통해서 가다 해서 그럼 C는 뭐 일단 또 뭐 가능하겠네 그지? 뭐 연구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 얘가 이제 뭐 스트레스 뭐 받을 때 무슨 일 벌어지냐 뭐 이런 걸 연구를 했대. 그러면 다 봐야겠네 이거는 그지? 그래서 이 두뇌의 부분은 this part. 그럼 여기는 두뇌 부분이 나온 적이 없잖아. A 앞엔 두뇌 부분이 언급이 돼 있었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 아까 미리 볼 걸 했는데 뭐 하나씩 보고 일단 하다 보니까 C가 선두가 되긴 하겠네. 아,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두 가지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연구를 해봤다. 뭐 시작 시점에서는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럼 적어도 이제 이 두뇌 이 부분,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두뇌 부분이 나와야 되겠지. 밑에 보면 있잖아. 도와준다. 네가 회복력이 있는 걸 유지하는 거를. 스트레스 직면한 상태에서. 그리고 뭐 기분 조절에 관여가 있다 해서,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는 게 이 두뇌의 이 부분이라고 하죠. 얘가 뭔가 두 가지 회복탄성, resilient 여기에도 역할을 주고 뭐 기분 조절 뭐 이런 거 역할을 해준대. 그래서 일단 뭐 저건 이제 손을 댔으니까 일단 다 보긴 한 건데 좋은 거네 일단 이거는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걔가 또 뭘 도와준다 해서 또 올 수가 또 있어서 이건 좋은 게 계속 이어지는구나 일단 느낌 있는 상태였고. 네, C를 먼저 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 연구가 입증을 했어. 관계를. 더 작은 해마지, 히포캠퍼스. 많이 나온 말이야. 더 작은 해마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그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겪은. 그러니까 이게 작은 해마 플러스 장기 스트레스 겪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러면 C 다음에 B로 갈 수는 없겠네. 그게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 여기서 뭘 할 만한 건 없었으니까. 그럼 이 관계를 연구한 게 왜 중요할까?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이 두뇌 이 부분이라는 게 여기서 해마가 있었잖아. 이걸 해마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럼 해마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네. 하나는 뭐 이거 있었고, 또 두 번째는 해마가 환경의 어떤 안전을 모니터를 해. 그리고 위험한 이미지를 저장을 해. 네 장기 기억에. 그래서 네가 나중에 미래에 그걸 피할 수 있게 하는데 한번 생존에 도움되고,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그런다는 거래. 그래서 해마, 결국 이것도 해마지. 해마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걸 넘버링을 해보면, 뭐 이게 이제 1번이라고 치면, 이게 2번이라고 치면, 이 1, 2번 이 모든 것들을 해마가 계속 하는 거야. 자기 이제 그 변연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느라고 두뇌에서. 그런데 이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 해마를 confuse, 혼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끌 수 있어. 신호를 켜는 것을 터닝. 뭐에 대한 신호냐면 코티솔에 대한 신호를 on으로 켜는 거니까 켜는 걸로 이끌어 줄 수 있대. 뭐 대신에? 끄는 것 대신에. 근데 그거는 너를 가둬요. 이런 지속적인 상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음하는, 이게 생존 반응이잖아?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얼음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그러니까 계속 긴장 상태에 두니까 스트레스를 초래한다가 되는 거. 그래서 아까 뭐 본 것처럼 요거 두 개를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만 넘어간다면 CAB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지?
그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다시 뭐 문제는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긴 했는데 두뇌에서 이제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보통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뭐 스트레스 조절하는 것도 도움을 주는가 봐. 두 번째는 기억이었었잖아. 첫 번째는 뭐 스트레스나 기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만성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해마에서 뭔가가 분비가 돼가지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 각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콜티솔이라고 하는. 그럼 이게 계속 분비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스트레스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니까 몸이 신체가 이런 생존 위협 상황에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각성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걔는 계속 1년 내내 각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에 안 좋겠지? 일단 먼저 볼게. 우리가 선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 세상을 구성하도록 선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와이어가 우리 이제 두뇌 신경 회로들이 구성되어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 세상을 위계로서 올가나이즈 구성을 하도록 우리 선천적으로 타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하이어라키 위계로 인식을 한다. 뭐 그런 얘기요. 이게 이제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한다고 세상을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맥센스 오브 이해하다 또 나왔지? 저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거래. 뭐 우리 이제 신념을 유지하고 그리고 뭐 기분 좋고 해서 하여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뭐 좋다는 거네. 그지? 생존에 좋고 뭐 이렇게 좋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뭐 하나씩 다 보지 않더라도 차 얘기가 있잖아.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누군가가 cut you off on the highway에서 다 읽어봤을 거니까 고속도로에서 껴드는 얘기가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여기 on the road에서 도로 얘기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만 연결을 잘하면 뭐가 먼저일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C도 먼저 가볼게. 이게 또 의미가 있지. 올. 얘도 뭐 올이라고 해도 되고 뭐 end는 좀 여기서 의미는 좀 달라지긴 한데 둘 중 하나가 end는 이제 뭐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거지만 뭐 이런 애들이 다 뭐 역할을 하냐면은 첨가나 또 부연의 역할을 한다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첨가나 부연의 연결사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얘는 요 단어 있지. 하이어라키. 문장의 위계가 동일해야 돼. 즉 포괄적인 문장 게다가 포괄적인, 구체적인 문장 게다가 구체적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아이들하고 애 때문에 좌절 먹었어. 애가 말 안 들어가지고 네가. 그럼 이게 지금 되게 스페시픽한 거거든. 아까 이거 도로 얘기하는 것도 스페시픽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이거는 또 스페시픽하진 않고 이건 제네럴 한단 말이야. 포괄적이니까 여기서 여기 넘어갈 수는 없어. 저거 구조를 좀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저게 아니면 또 하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되게 많이 했던 거잖아. 요거 올이 없어도 이게 예시 아니야. 예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예시였잖아. 그럼 두 번째 예시란 말이지. 이거 예시가 아니었거든. 일반적인 문장이었잖아. 예시가 이거 앞에 하나 더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왜 예시의 연결사가 아니더라도 뭐 저렇게 if, say 한번 말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뭐 suppose. 저 뭐지? consider. 한번 고려해 봅시다. 이런 거 다 예시란 말이지. 오케이? 예시. 그래서 일단 A는 안 돼요. 그럼 B, C 순서만 잘 잡으면 되겠네. 그럼 요거 끝낸 다음에 저로 들어가면 될 거거든? 그럼 B 같은 경우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위계로 세상을 구성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네가 나오기도 하고 네가 위협의 반응을 갑자기 하고 있어. 그것도 진행 시제 아니야?
너의 위계라는 선천적인 감각에 따라서. 여기 뭐 위협에 반응할 거는 전혀 없지 않냐? 내용이 안 되잖아. 그럼 이게 먼저 가야겠네. 그럼 아까 이렇게 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하나씩 다 적을 필요가 없어. 그지? 역접이다. but. 그런데 흐름 바뀌어야 되겠지? 주제문이겠네. 누군가가 우리의 장소를 infringe 밑에 있나? 주석이? 침해할 때요. 침해할 때 세상에서 또는 우리의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침해할 때, 내 신념을 무시하고 뭐 이럴 때 우리는 생각 없이 반응한다. 즉 본능적으로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군가 고속도로에서 껴들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도로에서 분노가 발동한다 시작한다요. 그 뭔지 알잖아.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저 자식이 껴들었어 해가지고 화가 확 나는 거 우리 가끔 목격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너의 무의식적인 생각, 정신이 말하는 거야. 너 누군데 나를 껴들어 이렇게. 그래서 너는 이 선천적으로 본능적인 위계감으로 위협에 반응하는 거고, 도로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해.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 해야만 하냐. be supposed,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제 play by the same rule.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뭔가 플레이를 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껴드는 거, 컬업하는 거는 그런 규칙을 violate, 위반하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 껴든다는 것은 더 높은 지위를 암시하는 거야. 내가 높으니까 먼저 가겠다. 지금 그거잖아. 그럼 기분이 나쁜 거 아니야? 또는 첫 번째 의심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너의 세상에서의 위치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는 그 위계로서 그걸 판단하고 바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 두 번째는 이제 뭐 아이들 가지고 좌절 먹었을 때인데, 그래 이제 그럴 때 이제 끝나는 거야. 요런 주장, 말이지. Because I say so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위계에서 본능으로 돌아간 거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까 뭐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 애가 이제 따지고 물으면 그냥 이제 부모 입장에서 화가 나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위계로 찍어 누르는 거 얘기하는 거지. 사무실에서 똑같은 거 했대. Because I'm the boss 하면 내가 사장이니까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in this moment 이런 순간에 너는 생각하는 걸 멈추고,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고 regress, 퇴보하는 거. 그레스가 고라는 뜻의 어근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발전, 진전하는 게 프로그레스잖아. 이거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빼기니까. 퇴보한데 너의 생물학적인 경향, 그 위계를 확인해주는 생물학적인 경향을 되돌아간다. 이게 마지막이긴 하겠지. 이런 식으로. 관계사의 기본 역할인데, 결론 먼저 얘기하면 관계사, 그지?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일단 얘랑 그 다음에 관계 부사랑, 이건 좀 원리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치? 그냥 내신할 때 그냥 암기하지 말고, 얘도 와 또. 세 가지만 생각해보면 항상 중요한 거는 앞에 확인하고 직전에 얘기하는 거 선행사 쪽. 두 번째는 이 뒤에 구조 확인하는 거고. 이거야. 그치?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 요 선행사는 요거 사람이니 사물이니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위치는 사물, 후는 사람 이런 거잖아. 근데 이제 쉽게 안 주려면은 보통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수식어가 들어가잖아. 전명구. 그럼 이게 사물인데 요거 사람, 사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이제 해석이 좀 들어가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해석은 대단한 해석은 아니라고 했어서 뒤에 해석해보면 사람만 할 수 있는 내용, 사물만 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명칭이 대명사라고, 그러니까 저 대명사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이 뒤에 구조 자체는 불완전하다 얘기를 하는 게 항상 이거고, 애들은 항상 뒤만 보는데 구조만 얘기하면 되고 앞에 선행사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선행사 여기다 뭐 써주면은 앞에는 선행사고, 그지? 이 뒤가 구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선행사를 뭘 봐야 되는 거니? 뭐 그거 있잖아. 시간, 장소, 이유. 그치? 뭐 when, where, why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구조가 어때? 이름이 부사니까, 수식어니까 뒤 구조는
있을 게 다 있는 완전한 구조.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선생님 도대체 완전한 구조란 무엇인가요? 이런 거 있잖아. 단어가 두 개밖에 안 되면 뭔가 불완전해 보이거든. 자동사, 매터 뭐 이런 거 있잖아. 중요하다, 워크, 작동하다, 일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보어 나오는 경우. 조심해야 되는 것만 지금 쓰는 거지? 수동태인 경우, PPP. 그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는 뭐 당연히 알잖아. 완전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해줘야 될 구조에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사용식까지는 굳이 생각 안 해도 돼. 뭐 드물기 때문에. 그 다음에 what 같은 경우는 얘는 일단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구조가 불완전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얘의 역할을 뭐다? what이 끄는 역할은. 그래서 나는 관계대명사절이랑 안 하기 명사절이라고 명사라고 이해를 해라. 얘는 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명사절이긴 한데 명사 역할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명사가 올 수 없다는 거지. 명사. 그래서 동사나 또는 전치사도 가능은 하겠지. 전치사나 가 와야 앞이 괜찮은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뭐 that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일단 뭐 저게 관계대명사 관련돼서는 저게 다잖아. 하여간 앞에를 꼭 봐라. 그리고 뒤를 봐라. 선행사 보고 뒤에 구조 보고 뭐 그런 정도라고. 그래서 얘는 일단 뭐 좀 약간 다른 건데 주격 목적격 얘기하는 건데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주격이고 이렇게 되는 게 완전히 좀 기본 문제는 좀 약간 그렇다. 이건 이제 경력이 하는 거죠. 주어 목적어. 그러니까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잖아. 그지? 주격인 거고. 근데 이제 이 소유격은 얘 자체가 명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구조가 뒤가 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되고 얘는 불완전하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몇이 있어. 근데 목적 없네. 이거네. 그지? 그가 맞는 일본 여자. 확인까지 해봐야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 가족이 있고 이거 뭐야? 자동사. 완전한 구조잖아.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인데 가족이 중국에서 온 가족 사람들은 차지한다. 절반.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후주는 소유격이니까 완전하다. 그 다음에 뭐 이 제한 또는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용어인데 우리가 그 계속적 용법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였다고. 뭐 이게 콤마 다음에 뭐 대시한데 뭐 그런 것보다도 얘는 그냥 문장이 하나라면 얘는 문장을 두 개로 꼭 구분해서 인식해야 된다고. 신랑이 턱시도를 입는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은 렌티드, 빌려진다. 웨딩 하루를 위해서잖아. 저기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접속사를 써가지고 구분을 자꾸 하려고 문장 두 개다라고 인식하는 게 콤마 관계사절은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볼게. 여기 그냥 해버려야겠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이거는 그냥 앞에 요것만 보고 하는 거니까 그냥 쉽게 가는 거잖아.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장소니까 where인 거고, 이유니까 why인 거고. This is how, the way,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쓰고, 되게 이것도 역시 완전한 구조가 오지. 근데 하나만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시험 때문에 the way 다음에 뭐 올 수 있음? 관계 부사의 that, in which.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겠지? 뒤에 구조는 완전한 구조가 완전한 문장. 주어가 동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요거.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참고로 보면 특히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이제 요런 네 단어인 경우에는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생략 가능한 거야. 빼세요. There was, when price, 뭐 이런 식도 뭐 가능은 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계속적 용법으로 콤마 다음에 나오는 거는 Y는 안 된다는 것도 그냥 참고로 보면 되겠다. 저거 뭐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것까지만 볼게. 보면 요게 또 이제 중요한 개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같은 이 관계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속사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둘 다 말은 되는데 해석은 다 잘 될 건데 이게 동사가 두 번 있으니까 이렇게 접속사 역할하는 관계대명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 and. 그지? 이것도 뭐 거의 답은 이거지. 왜냐면 접속사가 이렇게 필요한 자리일 거니까. 저 형태가 원래 저런 식이긴 해. 여기도 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럼 when이 되지? 대는 뭐 부사지 접속사 역할을 못 해주니까. 그 다음에 자 얘는 아인슈타인이 10살이었을 때 빼버릴게. 접속사나 동사나 확 빼버렸어. 그 다음에 enrolled 동사가 한번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가 한번 나왔어. 그럼 접속사가 한번 더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where이 되겠네. 아니면 다 합치면은 접속사 역할하는 게 2개, 동사가 3개.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특히 이제 이런 most of which, none of which 뭐 이런 것도 저런 패턴으로 많이 쓰이더라.